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투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4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1.02% 하락한 32,8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우는 오늘도 전날보다 3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역시 전장 대비 1.05% 하락 마감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4,000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 지금 현재 3,970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69%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11,400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네, 잠깐 주춤했던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 다시 오늘부터 오름세를 재개를 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전장 대비 6bp 가량 오른 3.94%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4%에 육박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달러화 또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 전일 대비 0.6%가량 상승한 105.2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뉴욕장에서 24,000달러 아래로 내려선 모습이고요. 현재는 23,000달러 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 심리를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발표가 된 물가 지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는 물가 지표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인데요. 네, 1월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1월 근원 PC 가격 지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 올랐습니다. 네, 월가 예상치가 4.4%였는데요.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1월 근원 PC 가격 지수 전월 대비로는 0.6%가 올랐는데요. 작년 여름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고를 했습니다. 네,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전체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올랐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상승률이 커진 적이 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 나타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끈질기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팽배했습니다. 네, 네, 시장은 다시 긴축 공포에 좀 휩싸인 모습인데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번 물가 지표는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코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이 PCE 보고서로 인해서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끈질기게 유지가 될수록 연준이 긴축의 브레이크를 밟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경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연준이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인플레가 잡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누스 앤더슨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지금 오늘 발표된 강한 인플레 지표는 시장의 또 다른 악재로, 네, 시장에 또다시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시장에 좋은 소식이라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PC 데이터 역시 악재로 더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인들의 소비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인들의 지출은 전월 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에는 오히려 0.1% 감소했던 소비가
이제 생각보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소비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페드가 작년에 단행을 했었던 엄청난 규모의 긴축이 미국인들의 지갑, 미국인들의 이 현실 생활에는 아직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의 효과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도 전문가들은 이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PCE 데이터는 그간의 긴축이 소비자들에게 아직 타격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결국 연준은 총수요를 끌어내리기 위해 더 많은 일, 즉 더 많은 긴축을 단행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금리 선물 시장에서 다음 FOMC, 즉 돌아오는 3월 FOMC에서 연준이 다시 빅스텝 50bp 인상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려 27%, 거의 30%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3월에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장중 50bp 금리 인상을 점치는 이 수치는 장중에 40%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일부 채권 전문가들은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이 25bp를 단행할 수도 있고 50bp를 단행할 수도 있지만 25bp를 단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25bp 인상을 여러 차례, 즉 여름이 지나간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최종 금리가 6%를 넘어갈 가능성 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와중에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단기 인플레이션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시간 대학교가 2월에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 중간값이 4.1%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월치였던 3.9%에서 다시 4%대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는 2.9%로 석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를 했지만 단기 기대 인플레가 높아졌다라는 점은 분명히 연준의 걱정거리로 부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역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지를 해줬는데요. 67로 집계가 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부동산 관련 지표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의 1월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7.2% 증가한 연율 67만 채로 집계가 되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우선 이제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인 로레타 메스터 여는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오늘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를 5%를 웃도는 수준으로 5% 이상으로 인상하고 한동안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밝혔습니다. extended perio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 지난번 FOMC에서도 본인은 25bp가 아닌 50bp 인상을 지지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는 인사이고요. 3월 회의에 대해서는 50bp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들어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입니다. 인플레이션 개선이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인플레이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제약적 수준으로 올린 이후에 연장된 만큼 더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extended period of tim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더 장기화된 기간 동안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대표적인 연준 매파 인사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 제임스 블러드 또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인사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에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 한 주가 뉴욕 증시에는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만 다우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2.7%, 3.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3대 지수의 주간 하락률 올해 들어서 가장 컸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9일로 끝난 한 주 이후에 거의 3달 만에 가장 큰 주간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금융과 자재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섹터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든지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관련 업종, 그리고 헬스 업종이 1% 이상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빅테크 오늘도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지금 아마존과 테슬라가 2.5% 안팎으로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이상 빠졌습니다. 애플과 구글 또한 1.8%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10% 이상 급등했던 종목인데요. 엔비디아 오늘은 1.6%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별로 이슈 있었던 종목입니다. 보잉인데요.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에 관련된 연료 관련 이슈로 인해서 인도를 잠깐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대체유혹 업체인 비욘드 미트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손실폭이 예상보다는 작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주가는 10%가량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한 주 뉴욕 증시 긴축 우려에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는 2월의 거래를 마무리하고 3월의 거래를 시작하는 한 주가 됩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에 급락을 딛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뉴욕 이후 라이브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